은퇴할 때 퇴직금을 통장으로 한 번에 받으면 나중에 국세청한테 최대 5천만 원 넘게 뺏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실제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김 과장님 사례로 오늘 그 차이를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. 만원 경제학입니다. 대부분은 퇴직하면서 이 돈을 그냥 통장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. 당장 쓸 목돈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세금 계산이 귀찮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 선택 하나가 같은 퇴직금이라도 실수령액을 수천만 원 갈라놓습니다. 먼저 가장 흔한 선택, 일시금부터 볼게요. 퇴직금을 계좌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전액 그대로 부과됩니다. 그 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넣어 다시 굴려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16.5%가 추가로 붙습니다. 반면 같은 돈을 IRP,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완전히 다른 구조가 적용됩니다. 일단 퇴직소득세 자체를 깎아줍니다.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%, 11년 차부터는 40%가 감면됩니다. 그리고 20년 차를 넘기면 50%까지 감면되는데 이 50% 구간은 2026년 1월부터 새로 확대된 혜택입니다. 운용 수익에 붙는 세금도 기타 소득세가 아니라 훨씬 낮은 연금 소득세로 바뀝니다. 이 연금 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계속 낮아집니다. 55세부터 69세까지는 5.5%, 70세부터 79세는 4.4%, 80세 이상은 3.3%까지 내려갑니다. 정리하면 늦게 오래 받을수록 세율이 계속 낮아지는 구조예요.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확실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김 과장님 사례로 실제 숫자를 볼게요. 퇴직금 1억 5천만 원, 근속 30년입니다. 이 돈을 그냥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푼도 깎지 못하고 전액 부담합니다. 반면 같은 돈을 IRP로 옮겨서 2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. 세금만 놓고 계산해도 두 선택의 차이가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럼 금액대별로 하나 더 볼게요. 이번엔 30대 후반 조기 퇴직한 박 대리님 사례입니다. 퇴직금은 5천만 원이고 근속은 8년이었어요. 이 경우엔 10년이 안 돼서 감면 구간에 못 들어갑니다. 그래도 IRP로 옮기면 나중에 10년을 채울 때까지 계좌 안에서 세금 없이 계속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남아있어요. 이번엔 반대로 근속 25년, 퇴직금 3억 원을 받은 이 부장님 사례를 볼게요.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. 금액이 클수록 세율 구간도 높아지거든요. 반면 20년 이상 나눠받는 조건을 채우면 50% 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체감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. 정리하면 퇴직금이 클수록 그리고 나눠받는 기간이 길수록 IRP의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.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,500만 원을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이 기준을 넘으면 낮은 세율로 끝나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소득세로 계산됩니다. 반대로 1,500만 원 이하로만 설계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끝나서 훨씬 단순하고 유리합니다. 그래서 수령액을 설계할 때는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이 1,500만 원 선을 넘지 않게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. 물론 연금 수령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. 반대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. 당장 빚을 갚아야 하거나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일시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. 절세를 노리다가 정작 필요한 시점에 돈이 묶여 있으면 그 자체가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 이건 무조건 연금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 한 가지 더 계좌를 옮기는 시점도 중요합니다. 퇴직금을 일단 개인 계좌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IRP로 옮겨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.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두고 회사에 그 계좌로 바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. 계좌 개설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. 신분증 들고 은행 가시거나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바로 개설이 됩니다.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짚고 넘어갈게요. IRP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함께 만들어졌습니다. 그 전까지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서 써버리고 정작 노후에는 쓸 돈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. 그래서 정부가 세금 혜택을 크게 얹어서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오래 쓰도록 유도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. 그럼 실제로 얼마나 오래 받아야 유리한지 근속 연수별로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. 똑같이 30년을 근무했어도 연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5년만 나눠 받으면 30% 감면에 머물지만 11년 차로 넘어가는 순간 감면율이 40%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20년을 넘기면 감면율이 50%까지 뛰어요. 2026년부터 새로 생긴 구간입니다. 결국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느냐가 세금 차이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인 겁니다.
여기에 IRP 계좌 안에서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. 예금형으로 안전하게 굴리면 수익은 적지만 원금이 보장되고, 실적 배당형으로 굴리면 수익이 커질 수 있는 대신 손실 위험도 생깁니다. 은퇴가 가까울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,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실적 배당형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. 그럼 왜 이렇게 유리한 제도인데도 대부분 그냥 일시금을 선택할까요? 첫째, 세금 구조 자체가 복잡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.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으면 체감이 잘 안 돼요. 둘째, 퇴직 시점에 대출 상환이나 자녀 결혼처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. 셋째, 계좌를 20년씩 묶어둔다는 것 자체에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몰라서 손해보는 문제라기보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갈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여기까지 보시고 궁금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. 먼저, 이미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IRP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? 아니요, 두 계좌는 따로 만들어서 같이 운용하셔도 됩니다. 회사를 옮기면 IRP 계좌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? 아니요, 한번 만든 계좌는 이직해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. 중도에 급하게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?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. 정리하면 오늘 기억하실 건 네 가지입니다. 첫째,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커집니다. 10년까지 30%, 11년부터 40%, 20년 넘으면 50%. 둘째, 운용 수익에 붙는 세율도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. 55세는 5.5%, 80세부터는 3.3%. 셋째, 사적연금 합산연간 1,500만 원 이하로 설계해야 분리과세로 끝납니다. 넷째, 퇴직금이 크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니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부터 만들어 두세요. 이 네 가지를 직접 계산해보고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시면 됩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이런 계산은 매번 헷갈리기 마련이니 만원 레터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. 채널 구독하시면 만원 레터도 무료로 함께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 버튼 눌러주고 가시면 바로 신청됩니다. 다음 편에서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지금 월급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. 오늘 영상이 실제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고 가시면 다음 계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.